우리 팬분들이 아주 기뻐하실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토트넘 캡틴 손흥민이 연습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한국에서도 놀러 다니지 않고 축구인들과 경기를 하면서 감각을 예열한 성과입니다. 새 시즌을 준비하는 토트넘도 손흥민의 두 골에 힘입어 기분 좋은 대승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이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양한 선수들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일단 유로와 코파에 출전 중인 선수들은 빠졌죠. 반더벤, 드라구신, 호이비에르 등은 유로 2024로 토트넘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로메로, 벤탄쿠르 등은 코파 아메리카 때문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비롯해 존슨, 포로, 비수마, 클루셉스키, 메디슨, 베르너, 스킵, 로얄 등은 기용했습니다. 특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아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도 비공식 데뷔전을 치르는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잉글랜드 3부 캠브리지 유나이티드에 7대2로 크게 이겼습니다. 비공개 연습 경기라 자세한 영상은 없었지만 풋볼 런던이 결과를 전해줬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전반을 5대0, 후반을 2대2로 마치며 7대2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손흥민은 전반에만 2골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에 손흥민보다 골을 더 넣은 선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브레넌 존슨입니다. 브레넌 존슨이 헤트트릭을 성공시켰고 손흥민이 2골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례적인 결과이기는 합니다. 브레넌 존슨은 지난 시즌 축구도사 손흥민의 복창을 터뜨린 핵심 인물이죠. 존슨이 놓친 골에 반만 넣었어도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뛰고 있었을 겁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17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 최다 득점자로 맹활약했습니다. 브레넌 존슨은 5골에 그치며 출전 경기에 비해 토트넘 득점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존슨에게 갔던 빅찬스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브레넌 존슨은 지난 시즌 무려 17개의 빅찬스를 놓치며 압도적 토트넘 1위를 기록했습니다. 17골을 넣은 손흥민이 7개밖에 놓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너무한 수치죠. 하지만 이번 친선 경기를 통해서 브레넌 존슨이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현지 팬들은 브레넌 존슨이 이제 데뷔 시즌에 징크스를 깨고 득점 감각을 되찾은 것인지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히 손흥민과 비교하면서 존슨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토트넘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시죠. 브레넌은 이번 시즌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내 생각에는 과소평가된 첫 번째 시즌이었다. 브레넌의 시즌은 팬들에게 매우 과소평가되었어. 그에게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태빈을 놓쳤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클럽에서 첫 시즌을 보낸 젊은 선수에게 5골 10도움은 비웃을 만한 기록이 아니야. 브레넌 존슨은 지난 10경기 정도 동안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면서 상대를 맞서기 시작했어. 그는 많이 발전하고 있지. 손흥민이 22살에 시즌 어디에 있었는지 생각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슨을 포기하고 싶어해. 지난 3시즌 동안 5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20살에서 22살 시즌 동안 말이지. 그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시즌에 그가 도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난 존슨이 훌륭한 선수이며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처음부터 손흥민은 달랐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손흥민은 처음부터 남다른 선수였어. 그는 18살에 첫 분데스리가 시즌을 시작해서 13경기에서 3골을 넣었지. 두 번째 시즌에는 19살의 나이에 5골을 넣었어. 함부르크에서의 마지막 시즌에는 20살의 나이로 리그에서 12골을 기록하며 두각을 나타냈지. 구 레버쿠젠으로 이적해 첫 시즌에 10골 6도움을 기록했고 21살의 나이에 10골 6도움을 기록했어. 22살에는 15골 3도움을 기록했으며 그중 3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나왔지.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은 모든 대회를 통틀어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잖아. 존슨의 기록도 훌륭하지만 그것들은 챔피언십과 리그 1에서의 기록이야. 난 선수들을 첫 번째 프리미어 리그 시즌으로만 판단하지 않지만 존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시즌이고 5천만 파운드의 가격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더 큰 기대가 있어. 존슨은 이번 시즌 많은 찬스를 놓쳐 우리를 꽤 실망시켰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의 15개의 공격 포인트 기록은 여전히 훌륭하며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 다음 시즌에는 그의 최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래. 우리 팬베이스는 무의식적으로 케인과 손흥민을 좋은 공격수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그래서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거의 10년 동안 2명의 매우 훌륭한 스트라이커들의 전성기에서 보여준 뛰어난 성적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등등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존슨 띄우려고 손흥민을 비교했다가 팩트로 두드려 맞는 현지 반응입니다. 손흥민은 저도 함부르크 시절부터 화질 낮은 영상으로 지켜보면서 떡잎부터 다르다고 생각했던 선수입니다.
존슨이 제2의 베일이라고 불리는 웨일즈산 유망주이지만 손흥민과의 비교는 이르죠. 게다가 존슨이 이적료 800억에 토트넘에 왔다는 것은 증명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존슨을 비롯한 선수들이 손흥민의 킬패스를 다 받아먹었다면 손흥민은 이번 시즌 도움왕을 차지했을 텐데 말입니다. 존슨에 대한 토트넘 현지 팬들의 과한 기대가 손흥민과의 비교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비공식 연습 경기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토트넘은 올여름 6차례 친선 경기를 치르는데요. 일정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18일 하츠, 20일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영국에서 맞붙습니다. 이후에는 무대를 동아시아로 옮깁니다. 27일 지난해 J리그 챔피언을 차지했던 빗셀 고베와 도쿄 국립 경기장에서 친선전을 펼칩니다. 엔지 감독이 J리그에서 감독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2년 만에 쿠팡 플레이 시리즈를 소화합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이달 31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1차전을 치릅니다. 8월 3일 오후 8시에는 같은 경기장에서 김민재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과 맞붙습니다. 아시아 투어를 마친 토트넘은 그달 11일 영국에서 다시 바이에른과 두 번째 친선 경기를 펼친다고 합니다.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프리시즌 친선전 일정을 마무리하는 토트넘입니다. 그리고는 곧장 2024-2025 시즌 개막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분석으로 보답하겠습니다.